예, 안녕들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의 초심 확인문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정상 대충 이제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하기 때문에 한 5번 정도 이렇게 해서 좀 그 내용별로 좀 이렇게 대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첫날에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좀 개괄적이랄까 그런 전반적인 데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용심이나 처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은 오늘은 아마 좀 이제 대중생활 하는 데 대해서 필요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 할 거를 대충 이제 원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중요호대 수상양부쟁하며 수호상부호하며 신쟁론승부하며 신취두하나며 신오착타해하며 신자와 월차하며 대개건담에 부두양어 가추하고 단찬원문 물사원정 부두계 고방하야 견문 잡사고 자생의 오미여다. 여기서 거중요라는 거는, 중자는 대중얘기고 이제 요라는 거는 우리가 요사하는 것처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는 이제 그런 걸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부 이제 개인 위주로다가 이렇게 그 생활 공간이 많이 이렇게 좀 분화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건물 자체도 그렇고 생활 자체가 이렇게 대중이 함께 지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선언한 말 것도 없고, 강원에 있을 때도, 해인사 강원 얘기입니다. 큰 방이라고 보통 그래요. 대중이 보통은 20-30명씩, 어떤 때 40-50명씩 이렇게 한 방에 지내요. 그러니까 그 큰 방에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하다못해 이제 공양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인사 같은 경우는 선원 스님들 같이 하니까 뭐 100몇십 명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회 이제 예를 들면 법당이 여름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추우니까 난방이 일단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이제 승방에 대중방 이 강원에 와서 이렇게 이제 법회까지 해요. 그러니까 한 방에서 먹고 거기서 자고 공부하고 어떤 데는 법회도 하고 무슨 회의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다양한 그런 아주 대중생활의 모든 필요한 일을 한 공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학교 나가는데 운동장에서 모든 일이 조회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벌어지듯이, 그러니까 요새는 전부 다 생활 공간이 무슨 아파트라든지 뭐 콘도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가족들이 몇 명이 하기도 하지만 요새 핵가족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부모나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소위 대가족 시대에서 이제 뭐 이제 3대 4대가 살기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 생활 어떤 그
여건이 환경 공간 개념이 많이 달라져서 요새 이제 말하자면 큰 아파트 한 건물에 수십 가구 그렇게 살면서도 서로 그냥 들어가서 문 잠그면은 뭐 그냥 자기 이제 따로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오가면 속지 아는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만은 대부분 서로 그냥 자기 방 안에 들어가면은 바깥 세상하고는 관계도 없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마을에서 이제 이웃집들하고 이웃 사촌처럼 서로 이렇게 함께 좋은 일 나쁜 일 나누고 일도 같이 하고 그런 이제 대중 공동체인데 장단점이 다 있죠. 사생활이 이제 보호가 되고 그렇게 어떻든 간에 남에게 부담 안 줄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남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죽어 나가도 그걸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도 과거에는 큰 방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 다 스님 수에 맞춰서 칸을 막든지 따로 하면 그렇게 시설하기도 어렵거니와 서로 이렇게 함께 지내니까 뭐 여름에야 이제 다 문 열어놓고 그렇게 되지만 겨울에는 추울 때는 큰 방에 그러니까 불을 떼서 그냥 진짜 아닌 말로 구두를 잘 깔았겠지만 아래 뭐가 뜨겁기도 하고 물은 저기도 하고 그까지 수십 명이 한 방에 산다는 거를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요새 무슨 큰 재난이 나면은 지진이 나든지 무슨 큰 일이 나가지고 뭐 저기 무슨 뭡니까 저기 무슨 큰 재난 되면 큰 뭐 체육관이나 무슨 학교 그런 데 가가지고 한 교실에도 그렇게 그냥 하잖아요. 뭐 그런 이제 예처럼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인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글을 쓴 게 이제 고려 중엽이니까 조선조 뭐 근대 오기까지는 거의 생활이 이제 비슷했겠죠. 그래서 건물도 보면은 뭐 몇백 년짜리도 있고 뭐 최근에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 상황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꽤 옛날 얘기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기는 지금 주로 말하자면 출가한 수행 대중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그런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러니까 요새 뭐 사회에서도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대중을 자기 몸처럼 한 몸처럼 대중도 그 속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다 공동체, 공동 운명이랄까,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 공동이라는 게 한 몸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여기서는 한마디로 중요라는 것이 대중이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대중 속에서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숫자가 모름지기 숫자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서로 상자냐.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이나 무슨 다른 식으로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보라는 얘기인 거 아니겠어요? 서로 더 우선권을 갖고 더 기득권을 주든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제 쓰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모든 그 물건이 부족하고 예를 들면 먹는 것, 입는 거, 우리 이제 사는 공간까지도 모든 면에서 개인의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녹록지 않을 때는 서로 양보해야만이 이렇게 이제 함께 평화롭게 할 수 있지. 적응을 갖고 서로 많이 이제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면은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은 또 저기 가는 사람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좀 더 어른스러운, 더 형스러운, 좀 더 이렇게 좀 성숙한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 좀 이렇게 미숙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 어른들한테 이렇게 공경하고 이렇게 또 자기를 좀 낮춘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평화롭게 문제 없이 되지. 서로 남 생각 안 하고 이해관계에 빠져버리면은 그 대중생활 못하게 되죠. 그럼 적응 못하면 떠나야 되고, 거기서 이제 불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양자, 서로 양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다음에 다툴 쟁자, 다툰다는 게 서로 무슨 뭐 힘자랑이 아니라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뭐냐? 그 반대죠. 호상 부조. 우리가 상호라는 남자의 말을 지금 저 북녘에서는 호상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긴 하는데 여기도 이제 호상이네. 이게 서로 상자 서로 호자니까 그 하면은 뭐 어떻게 서로 간에 이 부으는 거예요. 이렇게 부추겨 준다. 누가 쓰러지든지 넘어지든지 힘이 없을 때 그렇게 부축한다 그러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저기 노인을 이렇게 부축하듯이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간호원이 하듯이 이렇게 남 힘들 때 혼자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기 어려울 때 그렇게 같이 부추겨주고 보호한다 이거 아니에요? 간호한다 말하자면 짧은 저기 문구지만 그게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포용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일상생활을 다 이렇게 담아내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삼가한다, 조심한다, 그런 얘기예요. 뭘 조심하라? 쟁론승부라. 말다툼을 하고 서로 옳다고 논란을 할 때 거기서 자기가 아니 말로 지지 않으려고 상대방 얘기가 좀 옳고 더 나은 것 같아도 굳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승복하고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어깃장을 부리고 어떤 무슨 시비를 걸어서라도 자기가 이제 이기려고 하는 그 승부욕, 그런 경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다툼이 생길 텐데 항상 그런 걸 조심하라. 그다음에 뭘 조심하냐? 취도 하나라. 취두는 건 머리를 맞대는 거니까 한마디로 가까이서 이렇게 한가한 얘기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요새 여러분들 흔히 말하듯이 수다 떤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글쎄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그 수행자를 볼 때는 이렇게 서로 이제 진짜 마음 챙긴 공부 여기 많이 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꼭 필요한 얘기 남한테 묻던지 좀 서로 이렇게 의논해야 될 그런 얘기 말고는 괜히 그 허구한 날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그건 시간 낭비고 수행에 도움도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분위기도 깨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 조심, 입 조심이 참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또 뭘 조심해야 되느냐? 오착타해라. 타해라는 거는 남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이 수십 명이 이렇게 모여서 살기 때문에 옛날 건물에 가다 보면 이렇게 대도로 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을 그냥 수십 개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도 거의 비슷해요. 뭐 과거에는 이제 검정 고무신, 검은 신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신신이 자꾸 이제 더럽혀지니까 그걸
닦느냐고 불편해서 검은실을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쭉 있어서 자기 이름을 쓰든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 수 있지만은 어떤 간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가서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냥 급하다고 남의 신을 싣게 되면은 그 사람은 또 자기도 또 헷갈려가지고 다른 거 신고 하면은 그냥 이제 그 이제 질서가 깨지고 얼마나 이제 서로 어렵게 됩니까? 이건 여담입니다만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금강산에까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금강산 유전산가 거기에 이제 스님이 선방에 정진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신이 뭡니까 집신일지도 모르겠지 요새가 지금 공부지 않아도 신이 수십 킬로가 단정하게 쫙 나란하게 있고 근데 그 방 안에서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냥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 왜군들도 이제 불교를 일본이 아니까 여기 수행자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신가 보다 싶어가지고 겁먹고서 이렇게 도망을 갔다 왔다가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 우리가 몇 명이 안 들어도 시끄럽고 떠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수십 명이 지나도 조용하다는 그 정말 심하게 말하면 우레 같은 침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싫은 소리 많이 하면 사람이 아주 이렇게 가벼워지고 해퍼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뭔가 알면 떠들어대잖아요. 어른쯤 되면은 좀 이렇게 묵직하게 말수도 적고 말을 해도 좀 차분하게 좀 이렇게 적은 소리로 해야 그게 이제 이게 합당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말이 이제 신 때문에 나왔지만 신이 한두 개 자기만 있을 거는 문제 없잖아요. 그 수십 켤레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번 자기가 이제 제자리에 다 정해졌을지 몰라요. 아마 숫자로 이렇게 써놓든지 이름을. 근데 그냥 무심히 이렇게 한번 남의 신을 싣게 되면은 그 신주인은 그걸 찾다가 또 여러 가지 낭패될 수 있잖아요. 한번 자기의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니까 이런 얘기는 아마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편해도 옛날엔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저라도 지금 무슨 법회를 되면 신도님들이 이제 그 신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그거를 남의 신고 가면은 그 신주인이 볼 때는 그거 굉장히 낭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시원찮은 그런 낡거나 그런 신을 갖고 와가지고 남 좋으시고 이제 간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드문 일이겠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놓으면은 얼마나 이제 그런 것이 짐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보통은 없을 일이겠지만 옛날에는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어떤 폐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 이런 거야. 그다음에 뭐예요? 뭘 또 조심해야 돼요? 좌와 월차라. 앉고 눕는데 그 차례를 넘어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더라 우리부터 겪었지만 강원 그런 데서 다 수십 명이 사는 데는 좌차라 그래요. 스님들이 앉는 자리. 그건 스님들은 이제 숙회한 출가한 그 위주로 군대 같은 뭐 군번 수준이나 그런 것처럼 항상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래도 윗자리에는 선배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거를 이제 질서를 깨고 앉는다든지 뭐 이렇게 눕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앉아야 될 사람, 누워야 될 사람이 못 앉으면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고 남들이 대직이 보더라도 그런 질서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이제 영향이 크겠어요. 항상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가 대중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위상에 걸맞는 그런 처신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개 건담에 손님과 마주해서 얘기를 할 때 구두 뭘 하지 말아라? 양어 가추하고 집안에 추한 얘기, 집안에 좀 남한테 말하기 좀 부끄럽다 할까 안 좋은 얘기를 그걸 들춰내 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냥 가서 무심결에 집안에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남들이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안 그러면 좋지 않은 소문 퍼지면은 그게 그 여파가 아주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항상 가서 집안에 어떤 사람은 집안 자랑 많이 하고 그런 사람에 비해서 집안의 추한 얘기라는 거는 드문 일이지만은 혹시나 누가 묻더라도 가능한 한 이제 집안의 향기로운 얘기는 할망정 어떤 그 정말 탁한 얘기, 악취가 나는 그런 얘기를 해봤자 이익되겠어요? 결국 누워 침뱉기게 되지. 그렇게 되고 다만 찬 원문 불사. 여긴 원문이라는 건 이제 원자가 사원 그런 것처럼 절집안 안에 이게 절집안 얘기니까 집안 안에 불사 부처님의 일, 그러면 좋은 얘기를 그렇게 이제 칭찬하고 이게 좋은 일 했다는 것을 이렇게 찬탄하고 그럴 망정 앞에 이어져서 집안에 이제 그 어떤 추한 얘기 그런 참 심하게 말하면 냄새나는 얘기, 냄새도 좋은 향기로운 얘기가 아니라 흔히 말해서 구린내랄까 어떤 남들이 어떤 부패한 얘기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미리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득 뭘 하지 말아라? 예 고방하여 고로는 창고라는 얘기고 방은 이제 다른 뭔가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는 그런 아무튼 그런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 되걸랑 그런데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가든지 어떤 일이 간에 필요에 따라서 가더라도 전문 잡사다. 보고 듣는데 뭐래? 잡된 일을 그런 거를 보고서 스스로 의욕을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통 때야 뭐 상관없지만 어떤 무슨 창고나 그러면 무슨 뭐 물건을 쌓아두고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데 가서 이것저것 들여다보고서는 스스로 이게 왜 여기 있나 이게 무슨 어떻게 쓸 건가 하는 식으로 스스로 이제 필요 이상의 그런 의심을 내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무슨 추측을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여기서는 지금 거중료처럼 대중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엮여 살아서 이렇게 얽혀 사는 그런 속에서 자기 역할이 약간 몫에 합당한 그런 처신을 해야지 거기서 우리가 생명체계를 우리가 인드라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물코 같이 어디에서 무슨 탈이 나든지 하더라도 그 영향이 전체로 미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대중 살림살이 속에서 하다못해 신 하나도 남의 신 신지 말아라. 안고 눕는데도 이렇게 질서를 지켜라. 나보고 얘기할 때 이렇게 좀 좋은 소리 하지 나쁜 소리 하지 말아라. 서로 싸우지 말아라. 어디 함부로 그냥 이렇게 어떤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나 이런 데 가서 뭐 그걸 갖다 의심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본이에요.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대충 이러한 이제 요건을 얘기했고 더 나가서는 이제 비요사얻은 부득 유주여편하여 여서교통하여 영타정질하고 실자노정이여다. 비요사 필요한 일이 아닐 때는 부득이 뭘 하지 말아라. 유주서편하는 건 이렇게 유자가 놀 유자 아니에요. 관광을 다니든지 놀러 다니거나 여기저기 여기에 엽자라는 건 수렵한다는 사냥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요새 이제 차가 있고 많이 여기저기 뭐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많이 관광을 다니지만 옛날에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저기 걸어 다니든지 무슨 말을 타고 다니든지 이렇게 이제 산천 구경도 다니고 더 나가서는 요새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지만 옛날에는 남자 같은 경우
사냥하는 것을 가장 큰 하나의 이제 그런 하나의 활동 어떤 영역으로 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해서 속인들과 더불어 교통한다. 서로 이렇게 교통한다는 거예요. 어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속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출가한 사람으로서 이미 출가했는데 다시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어울리고 하려면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거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집에서 나오셔서 절에서 지금 공부하시는데 어떻든 간에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돌아가셔서야 하더라도 수행하는 사람답게 어떤 세속적인 그런 너무 뭐 놀고 어떤 사치스럽고 무슨 유흥하고 이런데 이제 그런 걸 좀 삼가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남들이 좋게 보이느냐? 남들이 그러다 이렇게 증오한달까 질투한달까? 예? 그래서 자기들이 똑같이 어울리면 모르지만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자기는 못하는 남이 한다. 그러면 그걸 질투하잖아요. 시기 질투하잖아요. 이게 또 수행하겠다고 출가한 사람이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그걸 또 비방하고 그걸 미워할 수밖에. 보통 사람이 그렇든 모르지만 그렇게 남에게 미움받고 이렇게 질투당하고 그렇게 되면은 수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랄까 그렇게 해서 그걸 잃어버리냐 스스로 그 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잃는다까 줄인다까 하겠느냐. 그런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남들과 어울려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답지 않게 수행에는 소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당유요사 출행이여든 고추지인과 그 관중자야 영지거처하며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지금 절에 있는 거에 출가해서 있는데 밖에 무슨 뭐 볼 일이 있어도 뭐 병원을 간다든지 뭐 어때 누구의 급한 일이 있어서 도와주러 간다든지 부득이 또 뭐 관공서에 일이 있든지 어떻든 간에 밖에 일이 나갈 때는 거기에 주지인 여기 무슨 주지 행정으로서 무슨 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절에 있는 사람들로서 책임자한테 그 관용자는 대중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할까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살 때니까 사람이 원래 없어지면 아무 무슨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도 없이 가려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납치당했는지 어디 가서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뭐 걱정할 거 아니에요? 군대 같으면 만약에 이제 뭐 지휘관이랄까 상관한테 이렇게 안 해보면 부하 직원들이 어디 가서 무슨 뭐 누구한테 적에게 당했든지 무슨 뭐 급한 일로다 뭐 무슨 낭패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이 대중들 그 어떤 집단 생활하는 데서는 그 집단의 어떤 그 관리 체계에 따라서 그 대중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그런 그 상황을 알아야 될 사람한테 밖에 나가니까 내가 어디 갔다 오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다든지 무슨 일 간다 해야 다른 사람이 없다고 누가 와서 이제 묻더라도 그 사람은 무슨 일 갔대 뭐 언제쯤 온대도 이렇게 해야 서로 대중생활이 되지 다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막 흩어져 버리면은 그 대중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그 질서 있게 체계 있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영지거처 자기가 어디 갈 때 그 사람한테 허담태 사람이 없으면 메모라도 해놓던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요새야 이제 아닌 말로 이렇게 뭐 저기 휴대폰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나가서도 쉽게 연락할 수 있고 어디 가라도 문자라도 말이 안 되면 해서라도 내가 지금 저기 말을 해봐야 되는데 급히 오는 바람에 말을 못했다 지금 무슨 일이다 이렇게 서로 알면은 같이 이렇게 이제 살면서 걱정을 안 하지. 그냥 사라졌으면은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무슨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제 많이 이렇게 걱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대중 생활하면서 하는 얘기고, 개인적으로는 약입 속가거든 절수 견지 정념 호대. 만약에 이제 수행자가 절에서 이제 지금 세속에 마을에 내려갔을 경우는 절수 간절하게 아주 꼭 견지 정념하여 바른 생각을 아주 굳건하게 가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출가 신분에 합당한 수행자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마음가짐을 지켜서 신물, 뭐예요? 뭘 조심해야 뭘 하지 말라. 견색 문성이라. 응?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색이라는 게 모든 물질이지만, 여기서는 말하자면 남성 출가자 같으면은 여성을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교태스러운 소리를 듣는다든지, 무슨 야한 세속적인 그런 어떤 뭐 노래나 춤이나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 출가한 사람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이제 빠져서 유탕사심이온 그런 데 휩쓸려 가지고 어떤 방탕한 생각을 하고 삿된 마음을, 수행자의 마음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런 어떤 툭된 생각을 할까봐 그걸 가지 말라는 것인데, 우왕 하물며 피금 희소하야. 피금은 이렇게 막 옛날에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법복이라고 하잖아요. 장삼이라든지 이렇게 좀 옛날에 도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남달리 이렇게 좀 이렇게 의젓하고 좀 무게 있게 그래야 되는데, 이런 수행자복을 입었으면서도 이 옷을 입은 사람이 함부로 그냥 이렇게 그 옷을 풀어 헤치고 희희당락거리고 함부로 웃고, 응? 수행자는 좀 진중하고 조용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아주 좀 사람들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시시덕거리고도 그냥 함부로 그냥 경솔하게 행동하면서 나간살 잡사야, 어지럽게 잡된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비시추식으로 망장무에 지행하여 신괴 불계야. 우리 저기 스님들은 대부분 이제 수행자는 5불씩 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그리고 먹는 거를 굉장히 삼가하고, 그래서 아주 조촐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인데, 때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나 그냥 뭐 음식 같은 거, 무슨 이런 밥이나 무슨 죽이나 무슨 주스라든지 뭐 이런 우유라든지 혹시 그런 건 필요한 만큼 먹을 때 여기 죽까지 나오잖아요. 술을 먹고, 온갖 거 그냥 그 분수에 넘치는 그런 이제 음식을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망령되게 함부로 무해제행이라 걸림이 없이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저기 수행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삼위 같으면은 그 삼위 쉽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때가 아닐 때 먹지는 말고 뭡니까, 이렇게 높고 큰 그런데 이렇게 앉거나 눕지도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옷도 이렇게 아주 요란스럽게 사치스럽게, 또 뭐 몸에 무슨 저기 향유나 여러 가지 무슨 뭐 치장을 한다든지 무슨 보석이나 이런 장식을 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삼가라 그랬잖아요. 금해라 그랬잖아요. 수행자는. 그래서 나가서 그냥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리지 않고 막 하고, 갈 때 안 갈 때 막 그냥 가고, 이렇게 좀 해서 결과적으로 시임계 부처님의 기율을 이렇게 어기면은 어길 수 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현명하고 착한 사람들의 혐의지간이면, 남에게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느낌을 준다면은 이게 기위 지혜의 일이요. 그게 지혜인 사람이냐. 이게 현선인 그런 거고 혐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때 많이 이렇게 인용한달까 그런 예가 있죠. 그 남에게 혐의를 일으키지 말아라. 혐의라는 건 뭐예요?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관계없이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그 좀 의심스러운 행위. 그래서 마을에서도 이런 말 있잖아요. 이하 부정관 과전 분합니라. 그러면 이하 부정관은 저 오얏나무 밑에 가면서는 가시 바람에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도 그걸 바라잡지 말아라. 또 저 참외밭 근처 지나가다가는 설사 이게 뭡니까 신발끈이 부러져도 거기서 바로 그걸 고쳐내라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 저 과수원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과수원 집주인이 볼 때 혹시 누가 이제 자기 과일을 따갈까 그렇게 제가 보는데 그런데 가서 사실 과일을 따르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시랄까 모자가 이렇게 좀 날리는 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손이 올라가고 말이지 혹시 나무 밑에 있으니까 혹시 과일 딸 것처럼 남에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야 집주인은. 그 다음에 참외밭에 가다가 싱그러졌다고 그걸 하면은 참외 따는 것 같이 참외고 수박이고 딸기고 간에 일단은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의 오해 안 살려면 좀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서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이 시비가 없고 나중에 뭐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미리 내다보고 남들이 나의 행동과 여러 가지 무슨 이해를 갖다가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한다 이거예요. 이미 뭐 누가 이제 시비를 걸고 혐의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해명하고 뭐 이걸 이제 밝히려면 얼마나 그게 이제 까다롭고 귀찮고 그 자체는 뭐 그게 요새 보세요. 언론에 소위 야하게 말하면 카더라는 얘기 있잖아요. 사실과 다른 얘기, 남들 얘기가 퍼지고 남들도 소위 뭐 정치하는 사람은 정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이제 몰아세우고 그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 하기도 하고 그래 야하게 말하면 가짜 뉴스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안 보이도록 어디 근처에 지나가는데 거기 안 들어가서도 근처 갔다 그러면 그걸 찍고서 뭐 이 사람이 안 갈 때 못 갈 때 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반인들 그렇지만 수행자가 스님들이 멀리서 보더라도 머리 깎고 밥보기 그런 사람이 저 유흥장 같은데 뭐 그런 데를 가는 것이 보였다. 그럼 거기 누굴 만나러 갔든지 무슨 일이 수천이라 가더라도 남들이 비방하는 사람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은 그런 사람은 저 스님이 무슨 저런 어떤 무슨 뭐 술집에 갔네 무슨 뭡니까 카바라나 무슨 그런 어떤 오락장에 갔네 무슨 뭐 아니면 도박장에 갔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승가에 대한 이미지가 상하고 남들에 대해서 아주 한 개인의 어떤 실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전체에 끼친 무가 얼마나 그래요. 야하게 말하면 그냥 싸잡아서 뭐 스님이 그러죠. 어떤 특정 스님이 아니라 더 심하게 그냥 스님들을 비하해서는 뭐 중이 그러잖아요. 뭐 그런다 이런 식의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그런 걸 사전에 이제 조심해서 좀 그런 걸 피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아서 다음번에 의해서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